여러분은 음식 알러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음식을 먹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음식 알러지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유와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음식 알러지는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음식 알러지는 단순히 면역 시스템의 과민 반응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이유가 있을까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음식 알러지가 유전적인 요소로만 설명되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음식 알러지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음식 알러지는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에 의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면역 시스템은 무해한 음식 성분도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음식 알러지 반응은 IgE 항체에 의해 매개됩니다. IgE는 특정 음식을 알러지 유발 물질 알레르겐로 인식하고 면역 시스템의 비만 세포 마스트셀스와 호염기구 바소필스에 결합합니다. 이 결합 과정에서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물질이 방출되며 이 화학 물질들이 알러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증상은 피부 발진, 두드러기, 구토, 호흡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IgE 매개 반응은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감작 단계로 첫 번째 노출 시 면역 시스템은 음식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IgE 항체를 생성합니다. 이 IgE는 비만 세포와 결합하여 이후 동일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즉시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노출 단계로 동일한 음식을 다시 섭취하면 미리 결합된 IgE 항체가 반응하여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알러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면역 메커니즘은 음식 알러지의 일반적인 패턴을 설명하지만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마다 반응의 강도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매우 미세한 양의 음식만 섭취해도 강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IgE 항체가 비만 세포에 결합하여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염증 반응은 장기적으로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음식 알러지의 발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러지가 일어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IgE와 히스타민을 중심으로 한 면역 반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러지의 치료 방법도 발전해왔으며 IgE 매개 반응을 차단하거나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들. 음식 알러지는 특정 음식에 포함된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 의해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은 IgE 항체입니다. IgE 항체는 특정 음식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면역 세포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히스타민 등의 화학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대부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흔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콩에 포함된 단백질은 매우 강력한 알러지 유발 물질입니다. 특히 아라하이드로기와 같은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여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밀에 포함된 글루텐은 일부 사람들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샘병 셀리악 디시즈나 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오보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걀 알러지는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유의 경우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은 우유 알러지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유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일부는 성인이 되어 알러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견과류의 경우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며 특히 아라하이드로기와 같은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페류 알러지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에서 발생하는 알러지 반응은 IgE 항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러지 유발 단백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면역 시스템은 이를 위협적인 물질로 간주하고 IgE 항체를 생성합니다. 이후 동일한 음식을 섭취하면 생성된 IgE 항체가 면역 세포와 결합해 히스타민 등의 화학 물질을 방출시킵니다. 이 화학 물질은 알러지 증상, 예를 들어 발진, 쌕쌕거림, 호흡 곤란, 복통 등을 유발합니다. 음식 알러지의 주요 원인은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알러지를 예방하려면 알러지 유발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알러지 발생의 환경적 요인. 음식 알러지의 발생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생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러지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미생물과 병원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발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위생 환경이 좋아져 아이들이 외부 자극에 덜 노출되며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어 알러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도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비해 알러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대기오염과 화학 물질의 농도가 높고 밀집된 인구 환경이 면역 체계를 더 자주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미생물에 접촉하며 자라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더욱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기오염은 또 다른 중요한 환경적 요인입니다. 특히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대기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민감해져 알러지 반응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과거 자연 환경에서 자주 미생물에 노출되던 생활 방식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주 미생물 접촉이 줄어들면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미생물이 적은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에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우리가 알러지 발생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예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남녀 간의 알러지 반응 차이. 알러지 반응은 단지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 그 반응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남녀 간의 알러지 발생률과 그 심각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어린 시절에 알러지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알러지와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에서 남성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에 남성의 면역 체계는 상대적으로 더 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알러지 반응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성인이 되면서 알러지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알러지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알러지 반응이 성인기에 더 심해지는 이유는 호르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알러지 반응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경 주기 동안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성은 특정 알러지에 대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기간에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알러지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부 여성은 임신 중에 알러지 증상이 완화되거나 심화되기도 합니다. 남성은 알러지 증상이 발생할 때 대개 더 급성이고 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천식 증상이나 호흡 곤란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피부 알러지나 소화기 알러지가 더 자주 발생하며 알러지 반응의 강도가 점차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남성은 급성적인 알러지 반응을 겪고 여성은 알러지 증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러지 치료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알러지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 후 증상 완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의학적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에 따른 알러지 반응 차이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면역 체계는 남성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종종 여성들이 더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성은 면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 증상이 어린 시절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알러지 발병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식 알러지는 단순한 면역 반응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사는 환경,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가 모두 얽혀 복잡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학자들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식 알러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는 것도 또 알러지 예방을 위한 팁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러지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